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내일 모레 3월 26일, 3월 27일 양일 동안 후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이제 22일 남았네요. 코앞에 닥쳤습니다. 3주 후면 4.15 총선입니다. 그런 가운데 황태순TV에서는 최근 한 닷새 한 일주일 가까이 보면은 뭐랄까 지금 선거 판세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흔한 얘기로 다 된 밥에 콧바트리게 생겼다. 아니 전체적으로 중도층들이 안정희구로 돌아서면서 보면은 판세가 상당히 문재인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보수 우파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미래통합당 또 미래한국당 힘을 합쳐서 이게 기울어가는 또다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판세를 갖다가 아마 뒤집어 엎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경고의 등을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갖다 문득 들었더니 김대중 고문의 김대중 칼럼이 눈에 확 띄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핍박받고 있는 조선일보, 어떻게 보면은 보수 우파의 마지막 수문장으로서 지금 외롭게 싸우고 있는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이 칼럼을 썼는데 칼럼 제목이 황교안 유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보았을 땐 황태순TV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갖다가 보수 우파의 큰 어른 중 한 분인 김대중 고문이 그야말로 담담하게 큰 맥에서 다시 한번 정리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 이제 두 문단, 두 패러그래프는 정병국 의원, 이번에 이제 살신성인하겠다는 정병국 의원의 예를 들면서 오히려 보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홍준표, 김태호 뭐 이런 10여 명에 달하는 그 거물급 정치인들을 좀 힐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홍준표 대표, 본인이 조선일보가 홍준표 대표, 전 대표의 수성을 출마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시차 40년 동안 보아왔던 조선일보 끊겠다. 이 얘기하는데 이제 김태호 전 지사도 이제 조선일보 끊을 판입니다. 이 김대중 고문은 논지는 이렇습니다. 총선의 상황은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야당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듯 했다. 문 정권은 조국 사태, 감찰 무마 사태, 그리고 울산 선거 개입 등이 나라의 기강을 위험에 빠뜨리며 모렴치의 일로로 가고 있었다.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작된 엇박자가 탈원전 기업 파탄으로 이어지고 안보는 이제 국민의 관심에서조차 배제된 상황이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가 국민의 분노를 사는 듯 했다. 그래서 야당이 승기를 잡았다고 여길만 했다. 하지만 문 정권이 그리 만만치는 않았다. 이제 뭐 안면 몰수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 것을 질타하면서 우한 바이러스 사태만 해도 야당이 그들의 호기로 보았음직 하지만 여권은 자화자찬으로 반전시키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자금 살포와 야당의 무기력 등이 합쳐져 그래도 질이 멸렬한 야당보다 현직이 낫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조국 구하겠다고 뭐 비례정당 무슨 열린민주당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질타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정에서 씁쓸한 잡음에 휩싸였다. 모처럼 보수 야권의 대동단결을 호소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호소에 힘입어 친박을 포용할 좋은 기회인데도 오히려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황교안 리더십까지 들고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서 지금 김대중 고문이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이른바 역성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2016년 최순실 그 사태 그 단초는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와 당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충돌에서 비롯된 거니까 굳이 김대중 고문이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옹호할 이유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공정한 사천 없는 공천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정치를 배제하면 아주 교과서 같은 메모리만 남는다. 예를 들어 전 대통령의 메신저격인 유영하 변호사를 그 무슨 원칙의 틀에 넣어 저 뒤로 빼돌리는 등의 교과서적인 공정은 결코 상황을 고려한 좋은 정치가 아닌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무소속 출마자를 갖다가 좀 뭐랄까 통제하고 주저앉히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무소속 출마자들을 향해서 유혹을 내려놓고 소탐 대실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대안이나 해결책의 제시가 없이 어디까지나 말에 그치고 있다. 이탈자들을 만나 간곡히 설득하는 대접도 없었던 것 같고 그들과 신인들을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라도 경선에 붙이는 대안도 모색하지 않았다.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선대위원장이 협의한다고 엉뚱한 곳을 헤맨 것도 그렇다. 그러면서 미술정치 개파 공천이 없었으면 그것이 장땡인가. 역대 선거 때마다 수십 차례 있어온 일이지만 선거에서 패배한 당 지도부는 언제나 물러났다. 그것이 관례다. 황 대표의 지도부도 이번 총선에서쯤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이 기로에선 마당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치력을 발휘하고 난 뒤라면 정치인으로서 보람이라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통렬한 말씀이네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오늘 주제를 황교안 대표 숨은 5% 그런 건 없다. 기대하지 마라. 말씀드리는 게 이 모습이 마치 2002년 당시 대선을 갖다가 데자뷰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2001년 제가 그 당시 김중건 대표 모시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죠. 당 비서실차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김대중 정부 4년 차에 들어오면서 김대중 정부가 그야말로 그때부터 완전히 이리저리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온갖 하루가 멀다 하고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뭐 이용호 게이트, 최규선 게이트, 무슨 게이트 밑도 끝도 없고 드디어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 노무현 후보를 뽑았습니다마는 그 아들 홍걸씨 이번에 비례대표 4번으로 갔죠. 홍걸씨 드디어는 홍걸씨가 5월 8일이던가요? 미국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구속가 수감되었습니다. 흔한 일 홍삼 트리오라고 그러죠. 홍걸, 홍업, 맏형인 홍일. 물론 홍일 씨는 몸이 안 좋아서 구속은 면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만들었던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하게 됩니다. 노무현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박살이 납니다. 새천년 민주당이 박살이 납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후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경남, 부산, 울산 세 곳 중에 한 곳이라도 안 된다면 그러니까 세 곳 다 먹는 건 어렵고 세 곳을 완패한다면 내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완패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내에서 대안을 내서 후단협의라는 거, 후보 단일화 협의회. 그러니까 이회창 당시 이 총재 입장에서 한나라당 총재 입장에서 이제 대통령은 곧 떼어는 당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니까 나중에 함덕회로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마는 이회창 주변의 참모들이 문제였습니다. 뭐 양정규, 김기배, 그다음에 하순봉, 신경식 등등. 이런 분들이 막연하게 큰 전략도 없이 지금 어쨌든 김대중 정부에 대한 염증이 심하니까 이건 떼어놓은 당상이다.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들 오는 걸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그 당시 애를 끌었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죠. 아니 지금 정몽준하고 저 노무현하고 합칠 가능성이 있으니 경계해야 된다. 정몽준은 어떻게 하든지 좀 품어 안아라.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DJP 정권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DJ하고 갈라선 JP, 충청도표를 갖다 좀 품어 안아야 된다. 그래도 보수의 원로 아닌가. 근데
이회창 주변의 측근들이 이런 얘기하죠. 정몽준 저 신경 쓸 것도 없고 JP 충청도 웃기는 소리네. 우리 이회창 총재가 충청도에 맹주셔. 그리고 드디어는 노무현과 정몽준이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됩니다.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가 됐죠. 그때 막 경고음을 냅니다. 경고음을 내니까 그때 나온 그 유명한 얘기가 숨은 표 5%가 있다는 것이 당시 이회창 총재 주변의 측근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딱 또아리 틀고 앉아갖고 이회창 총재의 눈과 귀를 막았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김대엽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 김대엽 사건, 물론 김대엽 사건 그 순사기입니다. 즉 좌파들은 그런 사기, 온갖 모략하고도 100번 남습니다. 그것을 안고 들어가는 것. 마치 그 당시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 선수랑 맞부닥치면 이탈리아 선수는 태클을 거는 게 사람 다리를 꺾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선수들 막 주워차고 할 때. 그런 것까지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있고 그다 항상 뒷북쳤죠. 그 당시 노무현 후보는 사실은 지방선거 때 살짝 한나라당에서 나왔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갖고 수도 이전 문제로 딱 걸고 나오니까 우왕좌왕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회창 총재 측에서 이미 지방선거 때 먼저 썼던 이야기인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2년을 갖다 우리 사회 촛불로 뒤엎는 것이 뭡니까? 효순이 미선이 사건입니다. 그 효순이 미선이 그 어린 여중생 그거 갖고 가서 저 좌파들이 그 특징 아니에요? 가서 미군 철수하라, 효순이 미순이 살려내라고 온갖 촛불하고 난리치고, 그때 노무현 후보가 가서 그런 얘기하죠. 반미문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미국 가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대통령 되고는 자식들한테 다 사줬습니다만, 집 사주고. 그러니까 또 뒤늦게 이회창 총재가 덜렁 거기 가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보수 우파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망했습니다. 아니 좌파들이 깔아놓은 그 판에 가서 덜렁 가서 왜 촛불을 흔듭니까? 이회창 총재가. 안 맞죠. 근데 전략 없이 그 좌파들이 깔아놓은 그 마당 가서 같이 이 촛불을 흔들고 앉아있고 25%만 믿다가 결국 참 쓸쓸하게 54만 표 차로 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황교안 대표, 지금 김대중 고문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김대중 고문은 이제 마지막 이 황교안 주간 마지막 칼럼을 갖다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문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딛고도 4.15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정통 보수와 진정한 진보의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도의 실정이었으면 과거 같으면 어느 정권도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미래통합당의 불능과 사명감 상실에 있다. 이 땅의 좌파 정치는 그들의 욕심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것이며 야당과 지도부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오명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앞서 김대중 고문이 말씀한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정치력을 발휘하고 해야 됩니다. 아니 기로에 서 있고 천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통합당 야당이 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앞서 2002년 있었던 이회창 총재 4년 몇 개월 동안 완전히 밥 다 잘 지어놓고 마지막 방심해갖고 일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 이 옛날 셰익스피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지나간 모든 것은 섬하게 불과하다. 자, 어제까지 지나간 모든 것 사실 보면은 황교안 대표 본인도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번에 지구당 공천과 또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 씁쓸한 성장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정도 다 지나갑시다. 그다음에 정해놓은 거 이제 순번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지역구 공천 다 준 거 내일 모레면 이제 공천장에 도장 찍어서 이제 각 등록할 판에
뒤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간 모든 것은 서막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22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금 사실상 밖에서 이 소단의 사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소단에 있는 개구리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보수 우파들 지금 바로 이 소단의 개구리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밖에서는 여러 형태로 막 거세게 불을 떼고 있는데 뜨뜻하다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위기의식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 지금 오늘 당장 오늘부터라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진년이라고 재작년에 김정은이 내려와서 위인 맞이 뭐뭐 하겠다는 대학생 진보연합이던가요? 대진년 선수들이 지금 오세훈 후보 또 나경원 후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크게 쐐기를 박아주세요. 좌파의 숙주였던 과거 통합진보당 갖다 해산했던 그 기백으로 그런 부분들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또 김대중 고문이 말씀한 대로 지금 무소속 황교안, 김태호 등등 그 말고도 대구에서 정태옥이다 많이 나옵니다. 곽대훈이다. 이런 부분도 가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그렇게 큰 행보, 큰 발걸음으로 행보할 때마다 보수 우파들 다시 한번 마음을 갖다 다잡게 되고 지금 당장 자금 살포와 어떻게 보면 실직의 두려움 속에서 몇 푼 주는 거기에 지금 매달려서 눈을 자꾸만 문재인에게 돌리고 있는 중도층도 다시 생각을 바로 하게 됩니다. 자, 22일 남은 선거 황교안 대표의 심기일전 정말 보여주어야지 4월 16일 날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을 겁니다.